네,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자, 건국전쟁을 제작하신 김덕엽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건국전쟁 1이 117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했죠. 큰 화제였습니다. 네. 자, 지금 건국전쟁 2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시사회가 열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언론 배급 시사회 했습니다. 어저께. 네. 저 어제 가고 싶었는데 방송 딱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못 갔습니다만. 네. 그런데 참 기대가 큽니다만, 예기치 않는 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영화 내용이지만 일단은 예기치 않은 좀 방해, 회방,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예. 감독님한테 일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광고를 못하게 한다는, 광고를 철거하라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8월 27일 날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8월 27일 네, 날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그 내용이 보면은 코레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철도공사죠. 한국철도공사. 저희 영화가 정치 광고에 해당된다. 정치 광고요? 네. 영화를 봤나요? 안 봤죠. 네. 네. 8월 27일 기점으로 해서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어제 시사일에 언론 어제 시사일 시사했기 했는데 때문에. 영화를 네. 못 봤는데 무슨 정치 광고 그러니까 영화입니까? 제가 문제 제기한 건 그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뭔가 판단을 내리려면 영화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공개도 안 된 영화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자신들이 판단을 내리느냐. 근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팠나 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진짜 8월 27일 날 어쨌든 뭐 내려라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 8월 27일 기점으로 해서는 9월 1일 날까지 철거를 해라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이제 조선일보, TV조선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언론사분들이 취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자신들도 문제를 느끼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세상에 공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판단하느냐, 그 부분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일단 조건부로 일단 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아니 영화라는 게 홍보를 해야지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실 수 있는 건데, 영화 홍보 방법이라는 게 사실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뭐 큰 뒤에 기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큰 배급사가 네.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뭐 많은 뭐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에, 지하철 역사에 조그맣게 그냥 광고판 하나 붙이는데 그걸 못 붙이게 한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논리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정치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못 붙이게 한다. 그러면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했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유라고도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본인들도 무슨 판단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가 지금 좀 확실하지 않은데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정치 광고가 게재가 됐다가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분들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제 입장은 뭐냐면,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인데. 정치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지지자들이 광고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이 건국전쟁이라는 내용은요, 완전히 장르도 다르고 형식도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는 정치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해주고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 광고의 영역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 건국전쟁은 이거는 명백하게 예술 작품이에요. 그리고 영진회에서 심의를 받았고요. 네. 1편 같은 경우도 117만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감동적이었고 굉장히 좋은 영화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영화고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헌법의 22조에 보면은 명백하게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간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정치 광고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틀로 재단을 하고 광고를 내리겠다라는 게 이 사건의 문제입니다.
자, 5개 광고를 철거하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승인이 다 된 거예요. 조건부 승인이요? 민원이 또 들어오면 문제 제기가 다른 데서 또 들어오면 그때는 철거하겠다. 이런 조건부 승인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 저희가 이제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 공사 쪽에 지하철 1호선 시청역, 그다음에 2호선 그 신촌역, 그리고 부산 서면역 이런 데가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게 제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쓰고 광고비를 제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광고가 걸려 있거든요. 지하철역에. 돈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TM님께서 건국정쟁2 제주 4.3의 진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9월 10일 개봉 후 시간 꼭 두고 계속 예매해서 보고 뿌립시다. TM님께서 응원해 주시면서 슈퍼챗을 1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뭐가 민원입니까? 무슨 민원을 누가 제기를 했길래 광고를 중단을 하라, 뭐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 뭐 광고료를 일단 받지 않고 그냥 언제 내릴 수도 언제라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민원을 누가 제기를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출발이 어디냐면요. 이제 광고를 철거하라는 명령서가 내려온 거는 한국철도공사가 맞는데 이 뒷배경이 있어요. 배경요. 뒤에. 근데 그게 제일 궁금하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은 문제는 대구교통공사예요. 대구교통공사.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속칭 우리가 보수의 심장이라는 곳이 대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저희가 사실은 8월 한 20 며칠경에 똑같이 서울처럼 광고를 좀 넣어주십시오 해갖고 신청서를 낸 거예요. 근데 그때 대구에서 대구교통공사가 이거를 정치 광고다라는 명목으로 불승인 처리를 했어요. 대구교통공사에서요? 네. 근데 이제 27일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문제냐면은 대구교통공사는 불승인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코레일에서 일단 승인을 한 거예요. 승인해서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교통공사에서 한국철도공사한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민원을 넣은 거예요. 왜 우리는 안 해줬는데 니네는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대구교통공사하고 코레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슨 자기네가 승인 안 해줬다고 코레일에 민원을 제기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철도라는 지하철이라는 어떤 그런 그 직능적인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워낙 또 이 민주노총 내에서의 철도 노조나 이런 게 좀 강성이기 때문에 뭐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차적으로 그래서 대구교통공사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에다. 이거 우리는 안 넣어줬는데 니네는 해주면 우리가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철도공사가 중간에 이제 이미 게재가 되고 있는 광고를 철거해라 이렇게 명령서가 내린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대구철도공사에서 저한테 좀 높은 분이 간부급인데 직접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네. 네. 그게 30일경인가 그럴 거예요. 그저께.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건국전쟁 심의를 받은 적도 없고 신청을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을 넣은 적도 없다. 대구교통사에다가.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제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정말 어저께 언론 배급 시사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 종일 이거 증거 자료를 갖다 찾았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뭐가 나왔었는데 네. 결국은 다 찾아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대구교통공사에서 정치적인 광고는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증거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서울에는 집행 중이라고 얘기해도 정치적인 광고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지역 특성상 절대 불가입니다. 다큐 영화인데요. 라고 얘기를 다시 하셨네요. 그런데 네. 불구하고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절대 불가입니다. 정치적인 광고는 게재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입니다. 이게 지금 광고 대행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대구교통공사에서 뭐 심의조차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에 더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음 것도 한번 좀 올려와 주실래요? 예, 요거.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기 보면 대구교통공사 적혀 있잖아요, 이름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 대행사하고 대구교통공사 간에 나눈 대화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광고 대행사인데 네. 여기 보면은 저희 영화 광고, 지하철 광고의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하겠다. 그리고 네. 스크린도 광고 내용 중에 네.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확인할 내용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심의의 의견을 여쭙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명백하게 심의가 들어간 거죠. 어쨌든 들어간 진짜. 거죠. 예. 예. 근데 이거를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고 이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본인들은 발뺌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발뺌을 그렇죠. 하는 예.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 심의를 한 적도 없고 심의를 받은 바도 없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적이 없고 우리는 민원을 제기한 바가 그렇죠.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충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증거물들이 증거 자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상상도 못한 못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광고 대행사 직원들이 보내준 거예요. 왜 이러냐면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걱정하다가 제가 사실은 한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언론사에 제가 제보도 넣고 유튜브 방송 통해서 지금 탄원을 하고 있거든요.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법정으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니 다큐 영화고 그다음에 사실에 대한 영화고 그리고 또 사실에 대한 영화인데요. 최근에 뭐 사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보면 그런 잣대로 똑같은 잣대로 본다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자체도 홍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979년 12.12 사태를 다루는 거예요. 등장인물 이름만 좀 바꿨을 뿐이지. 이름만 뒤에 한자만 바꿨죠. 네. 네. 내용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건 그대로 한 겁니다. 사실은. 네. 한자만 바꾸고 등장인물 한자만 바꾸고 뭐 장소만 조금 바꿨을 뿐이죠. 그게 어떻게 정치 영화가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서울의 봄도 광고를 하면 안 되고 5개 광고도 하면 안 되죠. 아, 그럼요. 그런 영화들이 한두 편이겠습니까, 사실은. 네. 근데 도대체 왜 대구 교통공사하고 코레일에서 다른 광고도 아니고 건국전쟁 2에 대한 광고를 5개 광고를 하지 말아라. 도대체 저는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궁금해서 좀 전문가들하고도 좀 상의도 하고 자문도 줬고 그랬는데 그래서 몇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체적으로 건국전쟁 1편이 기대 이상으로 잘 됐고 또 건국전쟁 1편 때문에 한국 사회가 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많이 겪었죠. 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성이 건국전쟁 1편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인식,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사회적 변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건국전쟁 2를 통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자신들 입장에서는 좌파적인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근데 이 방법이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메시지를 공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그게 그 좌익 공산주의에 타인을 이렇게 음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오래된 전술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건국전쟁의 내용은 저희가 한 2, 3년 동안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그 지질성을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뒤집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만든 김덕영 감독의 도덕성에 어떤 좀 피해를 주면은 결국 그 메시지도 같이 더불어서 허물어질 것이다. 이런 전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당신과 말과 달리 주장과 달리 심의를 받은 적도 없고 대구교통공사가 한국철도공사에다가 민원을 넣은 적도 없다. 이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기적적으로 이 자료들이 나왔지만 네.
만약에 이 자료가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김동현 감독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를 공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결국은 제가 만든 영화 자체에 신빙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진실성이. 그리고 김동현 감독님이 역 마케팅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뭔가 일부러 뭔가를 네, 만들어낸 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이 입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안을 처음에는 그냥 지하철 광고 하나 이렇게 안 해줄래나 보다 이렇게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야,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보도자료를 사실 어저께 새벽 4시에 썼어요. 네네네. 사안이 제가 판단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어제 사실 저희 영화 건국전쟁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바로 언론 배급 시사회였었는데 이 시사회 하는 감독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서는 제 3차 입장문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제 입장에선 절박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네, 지금 다큐TV님께서 또 응원과 함께 또 영화에 대한 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큐TV님께서 9월 10일 정부 개봉하는 건국전쟁2 프리덤 파이터 N차 관람이 중요하죠. 본때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네요. 라고 하시면서 또 2만 원에 또 소중한 또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큐TV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대표의 다큐도 5개 광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거는 뭐 버스 광고부터 시작해갖고 그 뭐라 그러니까 건물에 그 스크린 이렇게 디지털 광고도 하고 뭐 거긴 돈이 많았죠. 근데 건국전쟁 2는 저희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다큐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다큐잖아요. 그렇죠. 예. 조국 전 대표 다큐는 개인 찬양 미화를 위한 다큐고. 그럼요. 예. 예? 같을 수가 없죠, 사실은. 예. 자, 그럼 영화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분이 많으시니까 네네. 일단 내용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네. 또 중간중간에 또 내용을 또 속상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또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용이 4.3 제주 4.3 사건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 이게 내용을 참 건드리거나 이게 언급하거나 다루기가 참 매우 비감한 내용이에요. 네. 이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저도 이 방송에서 이 부분에서 대한 언급을 단어 하나하나 언급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4.3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셨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CNN 인터뷰 내용, 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요 내용이 지금은 비공개 처리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발굴하셨다는 내용이 저는 아주 네.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네. 정확히 보셨고요. 네. 물론 전제는 저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감독이고 제 뒤에 무슨 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찾아낸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혹시라도 제가 이번 영화에서 다뤘던 그 기본적인 객관적 내용들에 대해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거나 새로운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 검증을 한다면 수정할 마음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2, 3년 동안 제주 4.3을 제가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이번 영화에서 다뤘던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고 저는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1998년도 김정은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CNN과의 인터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4.3의 제주 4.3이 지금 결과적으로 1인당 9,700만 원인가 보상금도 나오고 있고요. 제주도에 가면은 정말 국가가 지은 정말 근사한 제주 4.3 기념관도 있습니다. 공원도 있죠. 평화공원도 평화공원도 있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의 CNN 그 당시 기자회견의 핵심은 딱 두 문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제주 4.3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네. 두 번째 문장은 그런데 이 와중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뭔가 좀 보상을 좀 하고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문장은 CNN 이 기자회견의 문장은 핵심이 딱 두 문장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뒷부분에 해당되는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부분은요. 지금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부분에 해당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폭동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제주 4.3 진상보고에서도 제대로 다루질 않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주 4.3 당시에 인민유격 때 그러니까 반란군 폭도 사령관이죠. 김달삼이 문서로 제주 4.3 그 인민유격 때 투쟁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 가서 자랑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문서까지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주 4.3을 평가할 때 앞부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가장 중요한 인터뷰인 이 기록 필름이 저는 못 찾았어요. 이걸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기록 보관실 뭐 이런 대통령 기록물 관리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없어요. 이거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거기까지 취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미국 CNN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CNN에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4.3 사건에 대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규정한 문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두 마디의 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어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위를 또 발족을 맞죠. 하게 되고 2003년도에 네. 발족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 이후에 진상조사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저는 사실 이 발언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몰랐습니다. 예. 그럼 뭐 우리 차장님도 모를 정도면은 일반 국민들은 뭐 대다수가 모를 것 같은데요. 네, 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DJ가 이 부분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뒤에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명예회복을 또 해야 된다는 이 부분. 이 뒷부분만 보통 알고 있었지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했어요.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일선 그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도 제가 이제 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무시를 해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48년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제주 4.3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대한민국의 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 정부를 수립하는 것 5월 10일 날 선거를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 남노당 세력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폭동은 제주도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이. 무려 대략 뭐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13,0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투쟁이었고 전신주만 560개인가 70개인가 파괴가 됐어요. 제가 기록 중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아니 왜 멀쩡한 전신주를 이렇게 560개 70개를 파괴하나. 이게 오늘날처럼 우리가 막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연결을 하고 또 뭐가 뭐 제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세상 아닙니까? 모든 게 옛날 막 돌리는 식으로 구식 전화기로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전신주 570개가 파괴가 되면요. 국가의 기본적인 통신망이 완전히 괴멸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만큼 1948년도에 기점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게.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을 만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에 대한 그 앞부분 김대중 대통령이 거듭 말했던 공산주의의 폭동에 대한 부분들을 별로 관심들을 안 갖고 계시는 게 저는 굉장히 유감이에요, 사실은. 네. 자, 말씀하시는 사이에 또 상우 아따마 진짜로 양아돌레라는 분이 또
또 영화를 응원하시면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감독님. 그래서 자 이번에 건국전기 2에 보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록 필름 네네. 또 문서들이 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또 이 건국전쟁 1에도 진짜 희귀한 자료들이 그렇죠. 희귀한 네. 영상들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특히 맞아요. 미국 네. 뉴욕에 네. 있었던 그 미국 1954년 퍼레이드. 예, 퍼레이드 그 영상은 진짜 희귀 첫으로 공개되는 영상들이었고 이번에 또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공개가 됩니까? 1편하고 2편하고 기록에서 차이점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1편은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자료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이렇게 악마화시켰어요. 70년 8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관련한 자료들이 세상에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거나 아예 관심도 없었던 거죠. 1차 공전의 1편에서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2편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해요. 왜냐? 2편은 좌익 공산주의자들 해방 정국이라고 불려지는 45년서부터 6.25 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네. 여기에 과연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만큼 대한민국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동을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한국에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게 이제 미국의 국립기록문서 보관청인데 여기에 자료가 혹시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적군의 자료를 전시에 노획했다. 이런 그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엄격하게 막 관리해갖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뭐 제가 제대로 막 뭐 봤다가 다시 제대로 제 위치에 꽂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뭐 장갑을 왜 이렇게 끼느냐 뭐 하여튼 굉장히 엄격하게 저한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 저기 저런 자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시 적군 노획 문서예요. 이거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1950년 우리가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엔군이. 예. 그래서 대략 한 10월 중순쯤 이제 평양이 점령이 되는데 이 인민군들이 이 김일성이 도망치다가 이런 자료들 못 갖고 간 거예요. 그거를 미군이 이제 정보당국, 그러니까 당시 평양에 정보당국을 들어가갖고 그 자료를 노획한 자료예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확인할 길도 없고 북한에도 없는 자료인 거예요. 이게. 북한 애들 입장에서는 뺏긴 거니까. 그 전시 적군 노획 문서 뭐 이렇게 그렇죠. 남반부 그렇죠. 청년들의 네. 영웅 투쟁 모습, 그렇죠. 해방 후 4년간의 남반부 인민들의 구국 투쟁 뭐 이런 책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일차적으로 이 문서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50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항쟁의 섬 제주도는 네. 50선거를 파탄시키는 영웅적인 민족적 과업을 수행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네. 50 선거 총선, 예.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거 네. 마치 지령문을 내리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48년 5월 10일 날 있었던 이 선거가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진짜 아셔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자료가 뭐냐면 지금 저 기록 필름 혹시 저 군인들 나오는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네. 지금 딱 보시면 우리 차장님 뭐가 어떤 장면 이게 타이틀 문서 읽지 말고 네. 사진만 딱 보시면 뭐 같이 보이세요 이게? 그냥 국군처럼 보이잖아요. 국군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춘천을 주둔지로 했던 당시 국군 8연대 1대대 2대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한 700명이 월북을 하는 사건이에요. 월북 사건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행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맨 아래 사진 보십시오. 이거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이게. 네네네. 이게 뭐냐면 평양에서 퍼레이드라는 겁니다 지금. 월북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해방 전국이라고 하는 시기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지난 70여 년 동안 소위 말해서 해방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뭐 친일파 청소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했다. 그래서 역사의 정통성은 북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이승만이 뭐 사람들을 뭐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했다. 수십만을 학살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해방 전국을 평온한 시기로 인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0명이 죽고 전신주가 570개가 뿌리째 뽑히고 이렇게 지금 700명의 멀쩡한 대한민국 군인들이 월북을 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해군 함정 508호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배 한 척도 없는 시절에 배가 통째로 월북을 해요. 그리고 50년 5월 달에는 비행기 2대가 또 월북을 해요. 그러니까 6회 공군이 다 월북을 합니다.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서. 아시는 것처럼 48년 제주 4.3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요. 나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승만을 막 무슨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절체절명의 시기였다. 그들이 결국에는 50선거 방해하려고 투쟁하다가 결국 빨치산 투쟁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6.25 전쟁 때 총 들고 내려오는 그 흐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여러분 1948년 10월 달에 발동이 돼요. 처음으로. 정부 수립 8월 15일 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생 독립국가인데 신생 독립국가가 2달 만에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좌파들은 이승만이 정치 권력을 뭐 장악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당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영화 건국전쟁을 꼭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이유는 이 기록 필름을 보시면 그 당시 1948년도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였고 얼마나 정체절명의 시기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시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한 좌익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워서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은 것이지 이승만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 뭐 제주도에서 여수 순천에서 사람들 죽였다 이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감독님 건국 전쟁 원이 굉장히 흥행을 이뤘죠. 그러면서 많은 그 분들이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게 됐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건국 전쟁 2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굉장히 높은데 네. 현재 이 상영관 같은 거는 지금 확보가 얼마나 돼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때 2024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제가 이제 통보받기로는 뭐 특정한 영화 그러니까 극장 이름을 알 수 없고요. 10개를 준다 그랬어요. 10개를. 10개요. 그 당시에. 그 네.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실망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갖고서 제가 막 언쟁을 하기도 해서 조금씩 높여갔는데 나중에는 117만이 되니까 2,500개 정도의 상영관이 열렸어요. 마지막에 네. 가장 높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또 저도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 작게 출발하자. 하지만 충분히 영화를 본 관객들이 정말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다면 이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뭐 한 1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박하게 출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일부러. 예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저 건국전쟁 정말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예매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매율이 높아야지 일종의 이제 극장 측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점유율이 높으면 당연히 이 영화는 흥행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상영관도 늘어나고 이 상영 기간도 또 늘어나고요. 제일 중요한 게 형식적으로 가끔씩 이제 극장들이 아침 7시 뭐 새벽 1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죠. 그냥 걸어놨다. 그렇죠. 우리 걸어놨다. 근데 사실은 7시에 누가 영화를 보러 갑니까? 안 봐요. 네. 조조잖아요. 내가 지금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율이 높아지면 이쪽에 이제 프라임 타임 대로 이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감독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예매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단체 같은 거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서 통째로 극장 빌리시면 제가 갑니다. 이번에도 참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지하철 공사에서 광고 철거 내린다는 얘기 듣고 대한민국에 정말 2030 젊은 세대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네. 2030 젊은 세대들이. 네. 그러면서 이분들 얘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건국전쟁을 지키겠습니다. 와, 그 얘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단체로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서 자기네들 행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그리고 9월 13일 날 행사가 지금 잡혔어요 이미.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2030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들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이렇게 건국전쟁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9월 9일 날 9월 13일 날 제가 꼭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9월 10일 날 개봉이죠. 그렇죠. 9월 10일 날 개봉. 마지막으로 꼭 건국전쟁 2를 꼭 봐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전쟁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오로지 정말 누구의 무슨 해석이라든가 역사적 해석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한 감독이 기록만을 충실히 찾아내서 그거를 가지고 이 스토리를 만든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성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록을 보면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또 이걸 지켜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 희생을 했는지 건국 1세대들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정말 기록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화를 보시면 건국전쟁 1편 때도 이 건국전쟁 때문에 세상이 좀 바뀌었다. 역사관이 좀 바뀌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국전쟁 2편은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남일처럼 얘기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전승절에서 시진핑과 김일성과 푸틴이 같이 만나갖고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중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 이 역사에 대한 이해,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좀 일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것이 우리 사회를 좀 건강하게 자유민주 체제에 기초한 건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에도 또 캐더리나 민님께서 또 5만 원의 또 슈퍼챗을 또 응원의 의미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김동희 감독님 또 이 건국전쟁 2가 또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지금 뭐 코레일이나 여러 곳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회방 아닌 회방을 놓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가서 극장에서 직접 예매를 통해 가지고 많이 그 영화를 봐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적으로는 또 저희 서클 선배님이셔서 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